국내 유일무이한 핵융합장치. 가장 중요한 건 유지 보수입니다. 이온 비움을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매년 이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올해 막 이제 다 이제 분해해갖고 지금 안에 상태 점검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주는 핵심 장비인 가속장치 정비에 유독 공을 들이는데요. 이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 그날은 어떠한 실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해체해서 지금 장치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한 3가지의 큰 가속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하나가 한 2메가와트 가까이의 출력을 내는 거고 이제 고속의 에너지의 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로 이제 뭐 100kV 정도 이제 가속을 하면 이제 이 빠르게 생긴 가속된 입자가 저 안쪽으로 쭉 가서 플라즈마하고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는 1kW를 쓰면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대형 컴퓨터도 PC들이 5,000개가 동시에 쓰는 전기를 만들어낸다. 유지 보수가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는 가열장치 시험이 한창인데요. 방식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시험이 이어집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열하는가. 그래서 케이스타에 이제 여러 가지 가열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온 온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운전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만든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시운전하고 또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0.1초에서 시작된 기술. 2만 번이 넘는 실험과 1억 도의 열정이 모여 지난 2020년 2월에는 플라즈마 약 8초 유지에 이어서 11월에는 플라즈마를 약 2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초고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장치들은 뭐 길어봤자 뭐 한 7초, 8초 정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 있는데 케이스타는 뭐 작년에 한 20초 정도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기존에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어느 부분을 극복을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추후에 24시간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30년, 40년 걸릴 문제를 저희는 뭐 한 10년 만에 단기간에 따라잡지 않았나. 지금 전 세계 돌아가고 있는 장치들 중에서는 K스타가 단연 가장 좋은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엔 다 대부분의 모든 원천은 그 아주 뛰어난 연구진들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레카! 엄청난 양의 종이를 필요한 수량만큼 나눈 후 작업 공간으로 가지고 가는 기술자. 자세히 보니 서로 다른 종이를 번갈아가며 작업대 위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데 표지랑 이제 매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넣는 거예요. 좀 빠르시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속도가. 합쳐진 스케치북 재료는 흐트러지지 않게 정렬로 다음 과정을 위해 절단기로 옮긴다. 기계의 힘으로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종이.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이 순간은 기술자도 신경을 곤두세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데. 절단 작업이 끝난 종이는 차례로 한 곳에 쌓아둔다. 반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잘린 모습. 그 후 절단한 종이를 또 다른 기계에 넣자 종이가 돌아간다? 이건 뭔가요? 저 금형에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종이 상단에 구멍을 뚫어준 뒤
스케치북을 요상한 기계 위에 올린다? 구멍난 부분에 자동으로 스프링이 박히면 속지와 표지가 하나로 고정되며 우리가 아는 스케치북의 모양이 완성된다. 마지막 검수 과정에서 날카로운 스프링 끝부분을 잘라 안쪽으로 휘어줘야 한다는데 주로 어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손 다칠까봐 이 안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스케치북이 완성된다. 한편 또 다른 작업대에서는 노트 구멍 뚫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스케치북과 달리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타공기를 못 들어가고 이거는 두꺼워갖고 손으로 뜯는 거예요. 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잘못 뜯으면 이거 구멍이 막힌다고요. 스케치북과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노트에서는 한 줄짜리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고 두 줄로 된 스프링을 사용한다는 것.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 스닝이라 그래갖고 닝 자체가 두 가닥으로 돼갖고 이게 편리하게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닝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장점 덕에 투링 노트를 선호하는 이가 많다고. 이때 공장 안에 울리는 재봉틀 소리. 노트 공장에서 웬 재봉틀? 스프링으로 끼잖아요. 근데 이건 대신 이 실로 박아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일명 스티치 노트. 이후 박음질한 부위에 무언가를 바르는 기술자. 대체 이게 뭔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름이에요? 물이에요, 생수. 아, 물을 왜 발라요? 아, 이거 반 접으려면 접히지가 않아서 물을 약간 줘야 이게 잘 접혀요. 반으로 접으면 종이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므로 나무 망치로 두드려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이제 종이가 들뜨지 않게 압착기로 눌러줄 차례. 압착 전과 후가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다듬어주면 완성입니다. 유레카! 인간의 몸은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전 정보들이 인체의 각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위장 내벽 세포는 2시간 반 정도 살다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적혈구는 3개월을 살고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체세포는 25에서 30일 정도 살며 1년 정도면 몸에는 거의 낡은 세포만 남아 죽고 새 세포로 교체됩니다. 1961년 해부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은 세포가 보통 7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헤이플릭 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그 이유가 세포의 염색체의 양 끝 텔로미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에 있는 단백질 보호 덮개로 감싼 DNA로 이루어진 말단의 영역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소재에 비유하자면 신발끈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발끈의 끝은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신발끈의 끝부분에 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발끈은 쉽게 해질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이것이 다 닳으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는 것은 노화로 인해 수명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세포가 노화돼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화와 수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텔로미어의 마모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아니
아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닭갈비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닭갈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볼수록 아기자기함과 기발함에 1초도 눈을 떼기 힘든데 이걸 스톱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오리고 또 촬영을 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톱모션이란 직접 그린 그림을 한 컷씩 사진 찍은 후 이미지를 이어붙여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효과를 낸 것인데 이게 다 사진을 이어붙인 결과물. 중학교 3학년 때 TV에서 종이로 만든 스톱모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항상 클레이로 만든 스톱모션만 보다가 종이로 만든 것을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우연히 스톱모션을 접한 후 지금까지 쭉 이어온 취미라는데 이젠 취미이자 특기가 되면서 집콕러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한 3년 동안 네. 60개 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몇 작품 구경해 볼까요? 고우를 표현한 스톱모션부터 종이를 재료로 요리 한 상이 거하게 차려졌는데 1초에 평균 15장의 사진이 필요해 스톱모션이라 쓰고 인내심이라 읽을 만큼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작업. 그렇다면 오늘 갈고 닦은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까나?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단다. 제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집게리야, 가게 외부, 메뉴판 이런 식으로 영상의 순서를 기록하고 또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메모를 하기도 해요. 영감을 얻었다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주는데 가지를 그리고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이발이 안 된 가지였다가 나중에 이발이 되는 가지로 바꿀 거거든요.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가지가 머리를 자른다는 설정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 사진으로 연속 동작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논스톱 촬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포인트. 이것은 예술인가 노동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네. 컴퓨터에서 소리랑 또 보정도 해주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요. 이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 죽어가는 영상도 완벽히 소생시킨다는 이 작업. 가지한테 젤을 발라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젤 뚜껑 여는 소리를 녹음했고요. 네. 그리고 또 손을 비빌 때 나는 젤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효과음까지 입혀주면 비로소 영상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점. 안녕, 난 가지야. 여긴 바람만 불어도 유행이 된다는 강남 미용실. 요즘 트렌드 알지?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요청했거든. 어때? 괜찮은 거 다 알아. 유레카! 해커가 세상에 드러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군의 암호 생성 장치인 애니그마를 해독하면서부터입니다. 애니그마는 문장의 글자 배열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도록 바꿔 2200만 개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내는 암호 생성기였는데요. 나치는 이 전자기계 장치를 이용해 암호문을 만들거나 암호화된 메시지를 푸는데 활용했죠.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나치의 암호 체계를 분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개발하면서 독일군의 행보를 파악했고 결국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최초의 해커로 기록된 앨런 튜링. 애니그마의 동작 원리를 수년에 걸쳐 분석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해독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해킹 패턴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상의 공격과 방어는 분석과 탐색에서 출발하며 누가 어떤 무기를 선택하든지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야만 목표를 달성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같은 실력을 지닌 해커라도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블랙 해커와 화이트 해커입니다. 다른 이들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데이터를 훔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며 자료 열람을 막아놓은 후 돈을 요구하는 이들. 블랙 해커는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컴퓨터를 조작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죄자입니다. 블랙 해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크래커를 들 수 있죠. 반면 화이트 해커는 자신의 실력을 블랙 해커를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 체계를 단속하고 블랙 해커가 해킹을 할 수 없도록 방어력을 강화하는 사람들. 화이트 해커는 다른 말로 정보 보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블랙 해커가 공격 기술을 창으로 사용한다면 화이트 해커는 이를 막는 방패를 주 무기로 사용하는 셈이죠. 유레카! 첫 번째 작업은 컴퓨터로 간판 도안 그리기. 가게 이미지에 맞는 바탕색과 그림을 고르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런 시안을 제가 샘플을 받아요. 레퍼런스를 받으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원하시는 도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오늘 그릴 도안입니다. 오늘 진행할 작업은 달콤한 디저트 가게. 케이크처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간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우선 간판 목재를 평평하게 놓고 그 위에 샛노란 페인트를 칠해준다. 그 시안 배경부터 먼저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 시안 배경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껏 예쁘게 칠해놓은 노란색 간판 위에 얼룩덜룩한 색을 덮어 지저분하게 만드는 기술자. 아이, 이러다가 예쁜 간판 다 망치겠네. 왜 이렇게 덧칠해요? 아, 이게 낡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빈티지스럽게 제가 이렇게 만드는 노하우입니다.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고풍 간판을 만드는 특급 비법. 작업 도중엔 티가 덜 나지만 완성한 후에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고. 이번에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릴 차례. 가장 첫 단계인 만큼 진지한 모습인데 사실 기술자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다고. 8, 90년대를 표현하는 그런 포차였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됐고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스케치가 끝나면 본격 채색 작업에 돌입. 그런데 눈부터 색을 입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눈이 인물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눈이 좀 다르게 그려지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나와요. 빛바랜 느낌을 내기 위해 물감은 일부러 탁하게 섞어서 사용한단다. 온종일 계속되는 채색 작업 덕에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 속 여인.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혼자 진행해 시간도 노동력도 배로 소요된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꼬박 한나절이 걸린 후 드디어 완성? 진짜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절반 했습니다. 이제 절반이요? 예. 남은 반쪽도 똑같이 그려나가는 기술자. 옛 영화 포스터에서나 볼 법한 독특한 그림체와 사랑스러운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완성입니다. 옛날 느낌 그대로 복고풍 간판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맨 처음 작업했던 도안이 간판 속에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된 모습에 마치 1970년대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데. 유레카!
인구의 90%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간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옮겨가 발병되기 때문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분리해내는 혈액 분리 작업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원심 분리기인데 정작 우간다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구할 원심 분리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현지 상황에 충격을 받은 마누 프라카시는 큰 고민에 빠졌다. 그날부터 빈민촌을 위한 원심 분리기 연구에 몰두한 교수. 그로부터 몇 년 후 마누 프라카시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된다. 자, 그럼 발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연구팀이 단돈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습니다.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다? 원판에 2개의 구멍을 내 실을 묶고 양쪽에서 실을 꼬았다가 잡아당기는 실팽이 장난감. 그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해 직접 실팽이 제작에 나섰다. 종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실을 연결해 묶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 드디어 완성이다! 실팽이.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 장난감의 능력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는데 연구팀이 원판 겉면에 혈액 샘플을 부착하고 실팽이를 돌려 실험한 결과 종이 실팽이는 단 1분 30초 만에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 1월 교수는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실팽이 원심 분리기를 소개했다. 이 장난감은 매우 혁신적인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이 실팽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이 녹아들어 있죠. 바로 회전관성과 원심력입니다. 중앙의 실이 빠르게 회전하며 원반을 돌릴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질량이 큰 물체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원심력이 원반에 작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 성분들이 질량에 따라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실팽이에 이렇게 혈액 샘플을 붙여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1분 30초 안에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할 수 있고 15분 안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팽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분당 12만 5천 회. 이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이 원심 분리기는 저렴하고 전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원심 분리기가 아프리카나 인도 오지에 사는 말라리아 환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누 프라카시 교수의 실팽이 원심 분리기는 전력과 자원이 부족한 빈민촌에서 말라리아 예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레카! 이거 알루미늄 냄비 만드는 원자재입니다. 기계 윗부분에 정체모를 액체를 붓더니 알루미늄 판을 빠른 속도로 기계 안에 집어넣는다? 이게 무슨 작업인지? 기름이 아무 되면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기름으로 막을 세야 돼요. 불량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형 작업에 돌입할 차례. 프레스 기계의 압력으로 알루미늄 판을 누르자 넓적하기만 했던 판 모양이 곧바로 냄비 모양으로 변신하는 기적. 표면이 엉망하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많고 여기에 적고 하면 안 되고 똑같이 열어 나와야 됩니다. 이후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매끄럽게 갈고 옆면을 동그랗게 말아주더니만 냄비의 표면을 인정사정 없이 벗겨낸다? 빠져선 안 될 중요한 작업이라는데 다이아몬드 칼로 표면에 광을 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주 얇게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알루미늄은 자체적으로 광이 나지 않기에 이렇게 직접 광을 내줘야만 한단다. 이게 전부 광택 작업의 흔적. 작업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다음은 알루미늄 못으로 몸통과 손잡이를 이어줄 차례. 정확하게 제 위치에 닿는 것이 포인트. 용접을 안 하니까 몸통이 안 되니까 손잡이로 병접을 하는 거예요. 손잡이 작업까지 끝난 냄비들을 네모난 틀에 하나로 엮더니 웬 물속에 집어넣는 기술자. 이 액체의 정체는? 소비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게 산화 용액에다가 전기를 흘러가지고 제품에 투명한 막을 만드는 그런 공정입니다. 코팅 작업이 끝난 뒤 이번에는 노란 염료를 푼 물에 냄비를 담가 색을 입혀준다. 작업 당일 날씨나 환경에 따라 물속에 담가두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오직 기술자의 감으로만 알 수 있다고. 이제 깨끗하게 헹군 냄비에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가마 안에 넣어 바짝 말려줄 차례. 건조 작업이 끝나자 차례로 줄지어 나오는 양은 냄비들. 완성입니다. 황금빛 자태 뽐내는 양은 냄비 완성. 곧바로 다음 작업에 착수한 기술자. 이번에는 밥상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데 아까보다 훨씬 큰 알루미늄 판을 빠르게 돌아가는 모터 안에 넣더니 이어 긴 쇠막대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빗듯 손쉽게 판 모양을 바꾼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자동 한 대도 있고 중간 데는 도면한데 소동도 하고 큰 데는 자동으로 하겠죠. 다음은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쁘죠? 화려한 색감의 꽃무늬로 가득 찬 이것의 정체는? 이 종이로 여기 전사를 하는 거예요. 복고 느낌의 핵심, 꽃무늬를 입혀줄 차례. 밥상 위에 전사지를 올려놓고 뜨겁게 달군 열판으로 꾹 눌러주면 상표면에 그대로 인쇄 완료. 식을 줄 모르는 복고 열풍으로 냄비보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본인이란다. 이어서 4개의 다리까지 튼튼하게 고정해주고 나면 완성이에요. 맛있는 추억을 선물해줄 양은 밥상 완성.